그 다음으로 봤던 거는 우리가 샌드박스를 봤죠. 샌드박스를 봤던 이유는 차트가 막 와 너무 좋다 이것보다는 이때 당시에 같은 섹터인 엑시 인피니티가 있었죠. 이래서 모든 코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100개의 코인이 있다면 한 80개 코인 정도는 우리가 개별 코인에 대해서 어떠한 코인인지 알아두면은 훨씬 더 대응을 하기가 편합니다. 샌드를 보기 위해서는 엑시 인피니티 코인을 같이 봐야 되는데 같은 NFT 섹터의 코인이죠. 근데 엑시 인피니티가 이슈가 생기면서 게임 코인과 NFT 계열 코인을 같이 한 번에 이끌어주는 움직임이 나아졌었어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갈라 아니면 빅타임 이런 코인들이 쭉쭉 잘 올라와 주었고 NFT 같은 경우에는 칠리즈가 선두로 움직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마나, 디센트럴랜드 코인, 그리고 샌드박스 이 코인들이 같이 움직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를 뒤따르는 2인자, 3인자 코인들이 있어요. 그 코인들이 저는 샌드박스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하게 되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준이 되는 선을 미리 그어놓고 이 선에 닿기 이전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수 있겠다 라고 미리 생각을 해놓고 샌드박스를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엑시 인피니티가 대장이기는 해도 기준이 되는 고점 TP 라인 이 라인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면은 우리가 지금 떨어질지 조금 더 오르고 떨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대장이 가면은 그 대장이 어디까지 충분히 올라서 줄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그 지점까지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가 남아있는지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다른 2인자나 3인자 코인을 진입을 하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가 이때는 이 장기 이평선 구간에 머물러 있었는데 저는 충분히 여기를 한 번은 뚫고 이 저항대까지의 상승이 나아줄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퍼센티지가 한 8% 정도 되는데 대장이 이제 고점 라인에서 이 정도 움직여주면 2인자나 3인자 애들은 조금 더 넓은 퍼센티지를 먹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점이 샌드는 날봉으로 보기보다 4시간 봉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이뻤는데요. 일단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 캔들의 종가 이 라인을 올라서 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줬었습니다. 이 꼬리들을 몸통으로 쭉 밀어 올리는 느낌이었죠. 이거를 4시간 봉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한 지점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꼬리로 건들기는 하지만 여기를 넘기지 못했죠. 그리고 가장 높은 캔들의 종가에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이 라인들이 이후 미래에 보면은 저항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기도 하고 지지로서 받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라인을 이탈하는 순간 하락이 가속화가 됐죠. 그래서 이런 기준이 되는 지점들을 잘만 그어 놓아도 여기를 상방으로 이탈하는 시점에 이렇게 최고 13%까지 또 상승이 나아졌었죠. 그래서 이거를 탑다운 방식으로 또 아까는 1봉, 4시간 봉,
그리고 다시 15분 봉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15분 봉에서는 이렇게 명확한 라인은 없죠. 우리가 4시간 봉에서 확인을 했기에 이 지점이 이렇게 꼬리로 왔다 갔다 했지만 종가는 이 라인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15분 봉으로 왔을 때는 이렇게 보이지가 않죠. 이 구간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윗 시간대 프레임으로 가는 것보다 날봉이나 주봉, 큰 시간 프레임에서 시간봉, 15분봉 이렇게 작은 시간 프레임으로 오는 게 훨씬 더 기준을 잡기가 편해요. 이렇게 15분 봉에서 보면 기준이 안 보이죠. 근데 아까 4시간 봉에서는 보였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기준으로 미래로 와서 쭉 봤을 때 이 시점을 통과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진입을 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쭉 나와줬습니다. 4시간 봉에서 충분히 많은 저항대를 만들어 줬었고요. 이렇게 강한 꼬리를 만들어 주면서 몸통이 통과하지 못했었죠. 근데 이 시점에는 제가 왜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냐면 아까 봤던 엑시 인피니티 코인이 NFT 섹터의 대장으로 상승적인 이슈를 가지고 엄청나게 큰 힘을 받고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러면은 이때는 뚫지 못할 확률이 있었어도 이렇게 저점을 올리면서 강하게 뚫어줬지만 엑시가 머리채를 끌고 샌드를 올려줬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점이 되는 선은 다른 코인들과 똑같았지만 얘가 힘을 더 받고 추가적인 상승을 할 거라는 생각은 이전에 우리가 봤던 스카이 AI, 뱅크, 스테이블 이 코인들과는 달리 얘는 섹터의 순환으로 오른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코인들은 그냥 저항대만 올리고 상승 추세 라인을 강하게 뚫어주는 움직임으로 봤다면 이 친구를 볼 때는 시야가 저항대를 뚫어주는 것도 있지만 같은 NFT 섹터의 대장 코인이 머리채를 잡고 이런 2인자랑 3인자 코인을 끌고 올라가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샌드와 같이 마나 디센트럴랜드 코인도 비슷하게 움직여줬죠. 근데 샌드가 좀 더 강했습니다. 다음은 미나 코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나도 제가 이렇게 저항이 되는 매물 라인을 하나 쭉 그어놨습니다. 이렇게 슉 지지가 잘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지지가 뚫리니까 그대로 하락을 쭉 놔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올라가 줬지만 저항을 뚫지는 못했죠. 그리고 쭉 올려주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게 올리면 하락이 나옵니다. 매물을 소화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졌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익절 물량이 나오면서 물량을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코인은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숏으로 먹는다고 해도 그 급등이 어디에서 끝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또 물을 타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또 밀어주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어줬죠. 여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던 고점 캔들의 장대 캔들의 고점을 쭉 이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만들어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뚫어주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는데 또 이 저항대 라인도 몸통으로 넘겨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해봤는데요. 15분봉에서 보면 이 953 라인 여기를 지속적으로 뚫어주지 못하고 이쯤이었네요. 이 953 라인을 계속 터치하지 못하고 뚫어주지 못하고 결국 하락을 했어요. 근데 미나는 우리가 샌드를 먹고 원래 하루에 1개 정도를 보지만 미나도 추가적으로 샌드의 수익금으로 도전을 해봤었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뱅크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 번, 4번 이상의 도전을 했는데도 뚫지 못하고 자꾸 눌림이 나오면 그냥 포기하고 희망을 갖지 말고 본전 로스를 걸어두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런 하락을 피해갈 수 없어요. 미래에서도 그 다음 날에 이 953 라인을 한 번 더 도전을 했지만 결국에 뚫어주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죠. 그러면서 쭉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서 도전을 해봤지만 일봉에서도 단기 2평과 중기 2평에 갭이 꽤나 있는 편이죠. 이렇게 갭이 단기와 중기에 갭이 꽤나 있는 편은 쏘고 죽을 확률이 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미나를 도전을 했냐면요. 미나는 한번 만들어진 추세가 이렇게 강하게 쭉 이어지는 특성이 있는 코인이에요. 여기도 그렇죠. 한번 만들어진 추세가 쭉 이어집니다. 크게요. 여기도.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번 하락 추세를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셨으니 단기와 중기의 갭 차이가 꽤나 있더라도 그 953 라인 여기를 뚫어주면은 강하게 올라서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여기를 돌파하진 못하고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그래도 본전 로스를 잘 걸어둬서 그리고 이런 코인은 제가 수익금만으로 도전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샌드로 어느 정도 벌어놓고 이런 변동성이 큰 코인은 조금씩 올라갈 확률이 51%만 되더라도 도전을 해보는 게 좋아요. 어차피 수익금 안에서 도전을 한 거니까 마이너스가 나도 전체적인 계좌에서 손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큰 코인은 한 번씩 이탈을 할 때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 번의 시도 끝에도 뚫지 못했을 때는 안전하게 도망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은 제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제로를 봤던 이유는요. 주봉이 굉장히 이뻤어요. 여기서 쭉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이 주봉의 지지대와 저항으로 작용하는 이 꼬리와 몸통이 잘 보이시죠? 이렇게 명확한 기준선을 하나 잘 그어놓기만 해도 이 기준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 라인에서 이 2.2755 이 라인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었어요. 이 시점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진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1차 TP까지는 먹었는데 아쉽게 2차를 먹지는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본전 로스에 걸렸습니다.
차트를 볼 때 가장 힘이 강한 건요, 단기봉에서 이 빨간색 14일 이동평균선 EMA 14일선을 타고 올라서 줄 때가 힘이 가장 강합니다. 이런 코인들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일 때 단타를 쳐도 충분히 승률이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14일선을 타고 상승할 때 이 주봉 저항대를 터치하고 올라서 줬죠. 근데 한번 내렸다가 이 중기 62일선을 타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고점 라인 있죠. 이 고점 라인, 여기를 강하게 넘겨서주는 움직임이 나와줬다면 분명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와줬을 거예요. 근데 상승을 14일선을 타고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62일선을 고점 라인에서 터치하고 반등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 첫 번째 고점 라인보다 아래에서 고점이 형성되고 하락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고점을 처음 달성을 했죠. 14일선을 타고 첫 고점을 달성 후에 62일선을 타고 두 번째 고점을 형성했는데 첫 번째 고점 라인보다 거의 변동성이 크게 없거나 첫 번째 고점 라인보다 아래에서 고점이 형성되는 모습이 나오면은 숏으로 단기적으로 전환을 하시거나 아니면 들고 있던 롱은 종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PPT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타 칠 때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제 실질적인 경험을 토대로 만든 PPT 자료가 있는데 강의 끝나고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62일선을 지지하고 올랐을 때는 이 반등 시점이 첫 번째 고점 라인을 넘기지 못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시점에 종가가 마감되면 하락이 큽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롱은 부분 익절을 어느 정도 해주시고 본절 로스를 꼭 걸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는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주봉을 건드는, 주봉 저항대를 건드는 움직임이 비트코인 하락장에 나와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데이터가 틀릴 수도 있겠다 해서 2차랑 3차를 꽤나 높은 지점에 걸어뒀어요. 그랬더니 아쉽게도 데이터 상대로 1차만 터치하고 본절 로스가 났네요. 그래서 본절 로스는 항상 생활화하는 게 좋아요. 그게 내 자산을 지키면서 우리는 승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산을 지키기만 해도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항상 로스는 생활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은 오픈 레저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진입을 했다가 손절이 났던 코인이죠. 이번 1월에 두 번째 손절 코인입니다. 자, 오픈 레저를 보시면요, 일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점이 있죠. 하락을 쭉 합니다. 쭉 하다가 고점을 형성해요. 그리고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캔들의 고점의 종가의 기준을 쭉 그어줘요. 이 방법은 제가 오늘 처음 알려드리죠. 근데 캔들로 이렇게 기준점을 긋는 방법이 굉장히 많으니까
다음 라이브 강의에서도 전부 다 제 방식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똑같이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옵니다. 일봉에서 보고 그은 그 기준점을 4시간 봉에서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구간이 굉장히 미래에도 잘 맞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아마 이 정도에서 만들어진 기준점일 거예요. 미래에도 잘 맞았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올 때 진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패착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있죠. 여기였을 거예요. 여기에서 진입을 했다가 훅 올랐다가 아쉽게 1차를 터치하지 못하고 하락을 해서 스로가 났습니다. 제가 상승을 할 때는 꼭 이 기준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줄 때는 계단식 상승을 하는 친구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이렇게 급등을 하면 올라갔다가 이 매물을 소화하지 않고 그냥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준이 되는 이 선들에서 익절을 한다는 거는 아래에서 잡은 이 물량을 위에서 매도를 한다는 뜻이겠죠.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정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절되는 물량이 이렇게 급하게 상승이 나오면 익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익절 물량이 이렇게 슉 나왔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저도 모르게 진입을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계단식 모양이 계단식의 상승이 나오면서 저항대를 뚫어주는 움직임이 아니라 이렇게 급하게 급등을 해서 올라오는 움직임은 최대한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도 여기 저점을 높이고 고점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줬죠. 근데 여기서도 또 휩소를 주고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비트가 너무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죠. 충분히 뚫어줄 만한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고 하락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실패하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가격대를 회복하고 올라서주고 있죠. 여기서 비비는 모습이 또 계속해서 나온다면 여기가 일봉상의 주요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여기를 뚫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와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오픈레저의 경우에 날봉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주요 라인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지만 이 코인은 워낙에 변동성이 커요. 한번 캔들이 작게 움직여도 그 캔들이 보여주는 퍼센티지의 움직임이 너무 큰 거죠. 이 캔들 하나가 1.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되게 짧게 잡고 익절을 길게 봤던 친구인데 그 짧게 잡았던 6.3%의 손절이 나가게 됐죠. 그래서 여기를 비비고 있잖아요. 비비면서 또 비트 상황이 조금만 좋아져도 얘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코인입니다. 다만 퍼센티지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겠죠. 지금도 여기를 비비면서 올려주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이게 손실이 난 코인은 차트가 좋다 해도 건들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픈레저는 얘가 올라간다 해도 아마 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던 MIX 코인이에요. MIX는 차트가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MIX가 20%가 상승을 해주면서 어제 오픈레저로 손실봤던 게 다시 수익으로 전환이 되었죠. MIX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코인이 되게 좋았던 거는 계단식으로 점점 상승이 나와줬죠. 그러면서 더 좋았던 거는 급등이 나온 코인이 거래량도 잘 붙어줬죠. 이 급등이 나오고 여기 이 코인에 제가 캔들을 말씀드릴 때 또 봐야 됐던 거 하나가 장대 캔들은 그 절반값도 유의미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장대 캔들을 만든 주요 장본인은 개미가 아니라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 코인은 어제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봤듯이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 굉장한 코인이었죠. 2조가 넘는 코인을 이렇게 장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개미들이 아무리 힘을 합해서 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력이 여기서부터 끌어올린 가격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반대 가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력이 여기서부터 끌어올린 힘의 평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을 만들었죠. 그리고 평단이 절반값이에요. 그러면은 세력은 절대 이 내 평단 아래로 내려오게 만들고 싶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반값을 무조건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절반값 라인에 라인을 하나 그어보면 미래에 지지로 잘 작용을 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과거에도 이 라인이 꽤나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얘도 상장한 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 라인을 이탈을 하니까 한 번에 훅 빠졌던 모습이 한번 보여지긴 하네요. 그래서 여기를 장대 양봉의 절반값 라인을 잘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이 고점을 중심으로 되게 계속해서 두드려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봤던 것 중 하나가 이 고점 라인에서도 저점을 계속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저점은 올려주고 고점은 유지하는 이 천장을 유지하는 모습을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어센딩 패턴입니다. 매수세가 점점점 강해지면서 고점을 뚫으면서 상방을 돌파시키는 이 움직임이 어제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 장대 캔들의 양봉 종가 라인 말고 꼬리가 조금 더 계속해서 부딪혀줬던 이 6.204 라인 여기를 기준으로 뚫어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뚫어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고점 라인은 여기에서 이 캔들이 하락을 하다가 하락을 멈추고 쭉 쐈죠. 그래서 이 쭉 쏜 캔들의 꼬리, 제가 장대 캔들의 꼬리랑 종가 라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꼬리 라인을 기준으로 선을 딱 그어보니 어제 20% 올랐던 MIX의 고점이 여기와 동일하게 맞아 떨어졌죠. 이렇게요. 그래서 어제 이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여기 위의 라인까지가 22.68%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TP를 3차까지 잡아드리지만 4차까지 잡아드려서 좀 더 길게 먹기 위해서 4차까지 잡아드린 이유가 이 기준을 봤을 때 충분히 이 MIX 코인은 과거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코인이죠.
굉장히 큰 코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뚫어주는 힘이 보인다면 충분히 이전에 고점을 달성했던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달리 4차까지 좀 더 길게 먹을 수 있었던 기준이 생겼었던 이유예요. 그래서 이 코인도 4시간 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첫 고점 달성 후에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주죠. 그리고 우리가 스카이 AI에서 봤던 것처럼 이거를 좀 더 잘 보이게 지어볼게요.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 추세를 계속 터치하면서 유지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추세를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고점을 터치를 하고 추세를 터치하기보다 그 위에서 저점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갔죠. 스카이 AI 한 번만 볼게요. 스카이 AI 추세를 만들어주죠. 추세를 계속 만들어주다가 여기서부터 추세를 터치하지 않고 계속 각도를 올려주면서 터치하고 각도를 올리고 비비면서 각도를 또 올리고 올려주죠. MIX 볼게요. 고점 라인에서 추세를 만들어주고 이 각도를 올리고 다시 또 각도를 또 올렸죠. 스카이 AI와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추세를 만들어주는데 이 추세보다 고점 터치 이후에 갑자기 올립니다. 이 고각을 슉 올려버렸죠. 그러면서 뚫고 이후부터 쭉 상승이 나와줬어요. 이게 이 받쳐주는 추세가 고점 라인에서 나와줘야 돼요. MIX도 보면 점점 팍 올렸죠. 그리고 이 고점 라인에서 안 죽고 상승 추세를 또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스카이 AI를 볼게요. 여기 고점을 만들어줬죠. 이게 중요해요. 고점을 만들어주고 안 죽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다가 고각을 만들고 비비면서 뚫어버렸죠. 이게 MIX랑 스카이 AI와의 공통점이에요. 고점을 만들고 고점 라인에서 상승 추세를 만들다가 더 이상 추세를 터치하지 않고 고각을 만들면서 돌파. 빡. 그래서 이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서 위에 기준이 되는 지점까지 4차 라인을 봤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비학의 경제학에 의하면 이 기준이 되는 라인이 있잖아요. 기술적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을 저와 같이 설정을 하셨을 확률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뷰가 다 똑같지는 않지만 저와 같이 캔들로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을 설정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라인에 매도를 걸어놓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매도를 걸어놓는 사람들이 많은 라인은 터치를 하지 않을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4차 라인은 여기를 딱 기준으로 걸어놓은 게 아니라 여기보다 살짝 아래에 걸어놨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알아두시면 앞으로의 매매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종목으로 봤던 코인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으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번 주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